안녕하세요. 김콘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 경기 하프타임 전반전 끝나고 그 하프타임 때 선수 대기실에서 선수들은 어떤 얘기를 할까라는 콘텐츠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 전에 우선은 그 댓글에 계속 똑같은 질문이 많이 달려서 간단하게 먼저 얘기해 볼게요. 영상에서 많이 다뤘던 건데 이제 그 영상을 좀 못 보시고 댓글을 다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축구 분석관을 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축구 많이 보고, 그러니까 어떤 포메이션을 쓰고, 얘네들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공격을 빌드업을 하고, 수비할 때는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수비를 하는지, 그런 걸 많이 봐야 되고,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편집 공부. 편집 프로그램을 이제 사야겠죠. 네, 사가지고, 이제 뭐, 프리미어도 있고, 베가스라는 것도 있고, 제일 다가가기 쉬운 건 저렴하고 그런 건 베가스인데, 많이 쓰는 거는 유튜버 분들이나 편집할 때 많이 쓰는 건 이제 프리미어 많이 쓰시고, 이제 맥 쓰시는 분들도 따로 있고, 그런 공부. 실질적으로 편집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장면을 편집해서 보여주고, 보여주려면 단순히 편집하는 게 아니라 영상에 글씨도 써야 되고, 뭐, 화살표 표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 경기 중에 하프타임 때 뭐를 하냐, 어떤 얘기를 하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선수들 끝나면, 우선 하프타임 딱 전반전 끝나면 감독이 제일 먼저 들어가죠? TV 영상 보면. 들어가서 감독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좀 좋은 경기장들은 그 선수 대기실 있고 감독실이 따로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K리그 이제 뭐 1부 리그 경기장 가보면 감독실이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뭐 감독실이 있더라도 되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조그만 공간에 의자 하나 있어요. 굳이 감독실은 클 필요가 없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오픈되어 있는데 뭐 선수들 이렇게 유니폼 걸 수 있는 라카룸이 두 개가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그냥 감독이 거기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랑 좀 분리돼 있게. 그리고 어떤 데는 어떤 샤워실이 있잖아요. 샤워실에 그냥 감독이 앉아 있으면 감독실이 되는 거예요. 따로 감독실이 없는 팀도 많이 있어요, 경기장이. 그래서 우선 감독실로 들어가요. 감독실로 들어가면 이제 안정을 시킵니다. 뭐 잘 되는 날은 그럴 필요 없는데 안 되는 날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우선 화를 다스려요. 뭐 담배도 피고. 선수들한테 뭐 성격상 막 욕을 하고 그러는 거는 옛날에는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선수들이 더 엇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다스립니다. 화를 다스리고 이걸 어떻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선수한테 얘기를 하고 다스리죠. 그럼 선수들이 막 들어와요. 선수들 들어오고 코치님 다 들어오고 스텝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서 우선 가장 선수들은 뭐 옷을 갈아입은 선수도 있고 여름 때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거는 고참 선수들이 얘기하죠. 우선 전체적으로는 본인 포지션 위주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수비수라고 보면은 근데 공이 가운데 왔을 때 미드필더 애들한테 좀 좁혀 이런 얘기 좁혀주세요 좁혀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자 미드필더들은 뭐 공격수한테 네가 먼저 수비 스타트를 끊어줘 이런 얘기 그럼 또 공격수들 얘기하죠 내가 글로 가게 되는데 너가 그렇게 안 오면 내가 압박하고 뭐 라인을 올리고 이런 의미가 없다 우선 선수들은 전체적인 걸 얘기를 안 해요 기본적으로 본인 포지션 위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기적이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죠. 전체적인 거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건 코치 감독님들이 얘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 코치님들도 뭐 수비 코치, 공격 코치가 있는데 수비 코치들은 그냥 선수 지목해가지고 야, 너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해. 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죠. 좀 더 의사소통 많이 하고. 그냥 감독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좀 더 전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제가 얘기를 하면. 그리고 분석관들은 요즘에는 이거 뭐 통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써보진 않았어요. 써보진 않고 저는 하프타임 때 같이 내려가서 같이 감독님이랑 먼저 얘기를 하고 선수들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분석관들이 지금
이게 헤드셋이 있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한 10명이 있다면 내려가서, 하프 타임 때 내려가서 얘기하는 분석가는 한 두세 명? 두 명?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냥 영상만 찍기 바쁘고, 영상 찍고, 뭐 그냥 그 위에 있는 분석관들이 대부분이죠. 뭐, 근데 그것도 감독님 성향마다 다르고, 저 때는 감독님이 그런 걸 내려와서 얘기를 해주길 원했고, 왜냐면 미팅 때나 뭐 그럴 때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먼저 내려가면은 감독님 방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미 막 담배 피고 막 감독님이 이미 막 화가 막 욕까지 나 있죠.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라 못하고 특정 선수 얘기하면서 막 욕 정도도 하죠. 근데 이 특정 선수를 굳이 선수들 앞에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귀가 죽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서 분석가는 뭐 미팅 자료를 감독 코치님과 같이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빌드업 전체적인 거, 선수 개인적인 위치나 선수 그거보다는 우리 전체적인 빌드업 과정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왜 안 됐냐고 하면, 자, 얘가 볼을 잡았을 때 빨리 이쪽으로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이동을 못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프 때는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되게 중요한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게 뭔지 아니까 그것만 잠깐 얘기해요. 그래서 분석가들은 영상을 보면서 경기를 찍죠, 전반전 때. 그런 걸 생각을 해요. 저도 그게 좀 부담되는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분석가들은 한 초창기 초보들 영상 찍을 때는 영상을 찍으면서 경기를 볼 수가 없어요. 영상 찍으면 이 화면으로 영상을 보는데 좀 어느 정도 몇 년 되면은 화면으로 보면서도 카메라 화면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카메라를 돌리죠. 이래서 조금 뭐 못 찍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이제 방심하기 때문에. 근데 초창기 때는 카메라의 각도, 선수들이 다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느라 경기를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느 정도 되다 보면 경기도 보면서 촬영을 하게 되죠. 또 빌드업 할 때, 이거 유심히 보죠. 아, 뭐가 안 되는구나. 이거를 하프 딸 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영상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해주면, 예, 감독님이 좀 다스리고, 나와서 선수들 어느 정도 좀 정리 호흡되고 하면은 얘기를 하죠. 우리 전체적으로 하는 게 이런 게 안 돼. 전체적인 걸 먼저 얘기해줘요. 그리고 오케이 화이팅 하고 딱 하면 선수 이제 또 자기네끼리 막 얘기해요. 그럴 때 감독은 뭐 개인적으로 선수 몇 명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미드필더한테 와가지고 너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전체적인 걸 먼저 하고 조그만 걸 먼저 나중에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영국에 좀 분석하다 보니까 뭐 맨시티 이런 게 뭐 유튜브에 치면 나올 거예요. 뭐 데이터 사이언스 치면은 맨시티 같은 경우는 구장이 그 위에 분석관들이 찍는 영상이 바로 그러니까 선수 대기실에 연결이 돼가지고 뭐 감독이 원하는 장면들을 바로 대기실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진짜 효과적이거든요. 저도 그런 걸 한번 건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장면이 딱 나온 게 있고 잘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바로 대기실에서 보면 좋거든요. 하지만 이런 게 좋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구단 측에서는 이런 거에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고 감독님한테도 얘기했을 때 있으면 좋지 하지만 그게 지원이 될까? 절대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저도 적용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들고 내려가죠. 그래서 바로 내가 이런 장면을 얘기하고 싶다 하면은 그 장면을 뭐 바로 떨어지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진 않았고 그냥 그게 장면을 딱 보면 이 장면 시간을 외우죠. 적어놓고 그 시간대 영상을 바로 가서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 되면은 감독님들도 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를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는 분석관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씩 쌓아가고 팀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은 분석관의 입지도 좀 높아지죠. 중요한 영상 분석관이 될 수 있죠. 하프타임에 와서 얘기해주고.
선수들한테도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면 선수들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형, 저는 왜 제 위치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뭐가 상대팀은 어떻게 움직여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럴 때 얘기를 한번 잘해주면은 선수들도 좀 신뢰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본인 위치에서 선수들은 많이 먼저 얘기를 하죠. 머릿수가 하나 남는 선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센터백이면 자, 전방 공격수가 한 명일 때 센터백 두 명이면 가능한데 뭐 한 명이 더 올라왔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 네가 좀 내려와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코치분들한테 한 명, 투톱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미드필더를 한 명 내려줘야 돼요. 두 명이서면 투톱이면 1대1 상황이니까 부담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요. 미드필더들은 앞에 공격수들 움직여주는 거, 먼저 스타트 끊어서 압박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예외적으로 감독님들이 엄청나게 화를 낼 때가 있죠. 엄청 지고 있을 때죠, 결국. 지고 있을 때인데, 한, 그럴 때는 제가 진짜 많이, 진짜 심하게 화내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뭐 쓰레기통을 걷어 탐지든지 완전 뭐 쌍욕을 하시는 분도 봤고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완전 가라앉죠. 가라앉고 이제 그럴 때는 감독님들이 너무 이성을 좀 잃은 거죠. 이성을 잃고 얘기하고 빠지면 이제 고참 선수들부터 한마디씩 하고 으쌰으쌰 하죠, 선수들은. 감독님이 그렇게 하고 갔으니까 고참들도 이제 분위기를 다시 바꿔줘야 되니까. 그럴 때는 좀 옆에 있는 스태프들도 진짜 곤욕이에요. 분위기가 너무 다운됐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살짝 빨리 올라갑니다. 뭐 할 말도 없고, 이거는 뭐 너무 경기력이 안 좋을 때는, 그럴 때는 눈치 봐서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분위기상. 그래서 그럴 때 있고, 좀 감독님 성향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뭐, 좀 제가 뭐 궁금해할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떠오른 게, 뭐 기껏 떠오른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얘기 끝났고, 이제 뭐 다음에는 또 뭐 할까 하다가 요번에 한번 전술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많이 가장 다뤘던 전술 이제 343, 뭐 4141, 뭐 이런 전술들 451 이런 것들에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다음 시간에는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